최연소 부장판사로 임명된 김석현 판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임명 축하 자리에서 석현에게 여자 기자가 다가와 말을 건다. 부장판사지만 최초는 아니라는 거. 네? 한상준 판사 말이에요. 10년 전 오늘 판사님이랑 똑같은 나이로 부장판사가 됐죠. 그분도 성질이 급하셨군요. 이내 그 말을 무시하고 걸려온 전화를 받는 석현. 김석현 판사님? 예, 그렇습니다. 팔자 좋네. 누구시죠? 어떤 놈은 지옥에 있는데 어떤 놈은 부장판사 돼서 파티다 뭐다. 세상 아주 족같단 말이지. 이번에 판결을 맡은 손 기철 교수 사건을 검토하다가 평행이론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평행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 판사님. 야심한 시간에 다시 온 협박범의 전화.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네 가족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 그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아내 윤경의 시체. 일전에 여기자가 나타나 한상준 판사 아내도 한상준의 아내도 30년 전 같은 날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걸려온 협박범의 전화. 왜 그러는 거야?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흥분하셨어? 말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 도청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검사 강성. 뒤돌아. 뒤돌으라고. 현장 잠복을 통해 검사 강성은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석현은 장수영과의 통화와 장수영의 진술서의 내용을 근거로 장수영의 아내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윤경이 왼손잡이야. 장수영이 자백했다니까. 족쳐서 받아낸 자백 아니야? 석현은 여기자가 이야기했던 한상준 판사와 자신의 평행이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30년 전 사건에 있음을 생각한다. 과거를 알면 진범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석현은 한상준 판사의 30년 전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한다. 임용식 날 돌아가신 아버지, 부친 사막. 생계형 절도 징역 판결, 징역 1년에 처한다. 너무나도 자신과 똑같은 한상준 판사의 기록, 그리고 살인사건 살해범. 석현은 비밀서고에 들어가 유연성 사건의 판결문을 확보한다.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가 판사, 어린 아들, 그리고 사무관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너만이라도 30년 전 살해범의 딸을 만나 살해범이 전한 이야기를 듣는 석현. 정말 살인 같은 건 하지 않았다고. 박은봉 형사님이시죠? 또한 담당 형사도 만나 해당 사건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듣는다. 그거는 기억하지. 유현생 이놈 판사 부인을 죽이고 얼마 뒤에 남은 가족들마저 무참하게 죽였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석현의 차량으로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사고로 석현은 장수영이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장수영 그놈 하지만 누구가? 그 새끼 도망쳤어. 이래도 장수영이 아니야? 점점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지는데 그러던 중 정훈에게서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온다. 다시 인수해 간 걸로 돼 있어요. 누가? 그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박은봉 형사가 박은봉 형사의 집에 몰래 잠입. 드디어 30년 전 사건의 수사 파일을 발견하고 내일이 25일이야. 사건 당일인 내일 한정우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모두 같이 있다 죽었어. 내일은 우리 셋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정확한 사인이 뭔 것 같아. 사무관 정민수와 아들 한정우는 형부상은의 형태로 봤을 때 아무래도 총상이에요. 목에 굵은 압박흔이 있다는 정도예요. 수사 파일을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석현은 딸 예진을 검사 강성에게 부탁한 후 같이 있으면 안 돼. 곧장 유력한 용의자인 법원장을 찾아간다.
한상준과 사실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장님보다 늘 앞서 나간 한상준의 자리가 한상준이 가진 모든 게 탐났던 게 아닙니까? 한상준을 그런 사법부의 권위를 대변하던 영웅이었고 결국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 유연성을 흉악범으로 몰았군요. 모두가 죽어 있었고 현장인 유연성이 뿐이었어. 한상준에 대한 질투심에 일가족을 죽인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판결문까지 조작하지 않으셨습니까? 판결문을 조작해? 난 담당 검사였을 뿐이라고. 검사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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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성이야, 이강성. 위험에 빠진 예진. 예지가 위험해. 지금 우리 집에 이강성이 있어. 석현은 정훈에게 예진이를 데려와 집으로 가 있으라고 이야기한다. 예진아, 일어났어? 강성을 보고 겁에 질린 예진. 예진아. 때마침 정훈이 나타나 예진을 구해낸다. 이후부터는 영화 결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원치 않으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정훈의 집에 도착한 석현.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고 방 안 가득히 있는 아내와 딸 예진의 사진. 그리고 그 순간 걸려온 정훈의 전화. 여보세요? 도착했네요.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오늘 만나지 않기로 했잖아요. 정훈은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 한다. 만나서 얘기하자. 내 그리로 갈게. 지금 어디야? 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숨막히게 만든다. 죽은 당신 아내가 한 말이에요. 예진이 어딨어? 힌트 하나 줄까요? 범인은 범행 장소에 반드시 나타난다. 어디야 이 미친 새끼야! 딸을 찾기 위해 집으로 온 석현. 그리고 집안에서 이상한 밀실을 발견한다. 그 밀실 안에서 그냥 덮어뒀어. 정훈이 밝히는 진짜 진실들. 그래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네가 윤경이 그 착한 여자가 남편 몰래 집안에다 이런 데를 만들어 놓고 남자를 끌어들일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아파트보다 여기가 훨씬 안전한 것 같아. 아내의 불륜 사실에 석현은 이성을 잃는다. 윤경이 그 여자가 아니야. 절대 그 여자가 아니야. 딸 예진의 소리에 다행히도 이성을 찾은 석현은 정훈으로부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는데 내 딸이야. 떠나고 싶었어. 근데 못 떠난 거 예진이 때문이야.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의 석현은 예진을 안고 자리를 뜨는데 갑작스런 정훈의 가격으로 쓰러지고 예진아. 예진은 그런 정훈을 피해 도망친다. 아빠라니까. 그 순간 비지발 사이로 389경 권총이 발사된다. 검사 강성이 위험을 직시하고 손총에 맞아 정욱과 딸 예진이 죽은 것이다. 30년 전 사건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석현은 절규한다. 석현이 딸 예진의 인형을 만지며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아내 윤경의 반지가 예진의 인형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이 나는 듯한 석현. 자기야, 어떻게 됐어? 그렇다. 아내를 죽인 범인은 바로 석현 자신이었던 것이었다. 모든 운명이 한상준 판사와의 평행이론처럼 맞아간다고 생각한 석현.
그와 똑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절규하며 관련 자료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는데 그래 아니야. 똑같은 운명이 어딨어. 갑자기 정수영이 나타나 석현의 목을 줄로 조른다. 모든 것이 한상준 판사와의 평행이론처럼 돼버렸다. 평행이론은 2010년 개봉한 미스테리 스릴러 작품입니다. 관객들의 영화평은 좀 나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 번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